저출산 시대의 획기적인 육아장려 프로젝트? 육아용품 지원, 물론 좋죠. 출산지원금?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용품보다도 돈보다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건 바로 누군가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일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선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말 그대로 아이를 돌봐주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인 겁니다. 얼마 전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했는데요. 네,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수기 공모전. 이용자 부문 대상에 선정된 권선아 씨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강화문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23년 차 직장인이며 동시에 결혼 18년 차이고요. 그리고 중학생, 유치원생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심지어 둘째, 셋째는 개구장이 7살 쌍둥이인 워킹맘이라고 하면 네. 다들 조금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애국자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죠? 많이 듣습니다. 네.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엄마만의 힘든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첫째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네, 첫째가 어렵고 둘째, 셋째는 지금 그 어려움보다 아이들이 주는 그 긍정의 에너지, 그 사랑스러움이 훨씬 더 저를 더 많이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이는 라디오 저희 함께 진행하고 있는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표정이 그래서 진짜 밝으세요. 네, 밝고 저에게 이렇게 딱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네, 그래서 그런 행복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들 지금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다들. 네. 제가 멘트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해주세요. 네, 저의 사랑스러운 보물들 삼형제를 소개합니다. 아마 지금 귀를 쫑긋 그리면서 어제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부분을 읽고 있었거든요. 네,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언제나 의젓하고 듬직한 첫째 서아민.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개구장이이지만 별사탕처럼 반짝반짝이는 햇살 같은 미소를 지닌 둘째 서찬민. 그리고 달콤한 솜사탕 같으면서도 배려왕이 그러면서도 시크한 막둥이 서건민. 네, 그리고 남편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넷째. 네. 네, 그리고 육아로 저희는 전투회로 아마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 네, 최고로 가정적인 남편인 선학원님. 네. 이렇게 아니 네. 저는 둘째, 셋째는 딸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아이고 삼형제 진짜 힘드시겠네. 아민이, 찬민이, 건민이. 네, 이렇게. 시크한 건민이. 네. 아, 그러시구나. 그 전투력 상승이라는 말이 사실 저는 아직 뭐 육아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게. 어떠세요, 우리 최 기자님? 우리 아들 하나 키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아드님 3명은 네. 그만큼 곱하기 3 이상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곱수 아닐까? 그러니까 예. 세제곱 6배만큼. 아니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일단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처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네, 종류가 조금 많은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설, 학교 등 등하원을 지원해주고 놀이활동이나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 일반적인 아이 돌봄 활동을 도와주십니다. 지금 저 쌍둥이들이 지금 이용 중인 서비스가 여기 시간제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유형으로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이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이 서비스 이외에도 아이가 갑자기 그 질병이 걸렸을 때 예. 질병 아동을 병원에 같이 동행해주고 가족 양육을 도와주는 질병 간염 아동 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예.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연계 서비스, 아니면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이내 긴급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단시간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상은 아니시고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일정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부부이거나 그 가정의 소득 수준별로 예. 정부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적인 시간당은 11,000원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예.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혜택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명 동시 혜택이나 네. 다자녀 혜택, 맞벌이 혜택 이렇게 하시면 예.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정부에서 아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첨이 아니라 그 선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네. 더 많은 가족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각 시도에서 그 가족센터라는 곳이 각 시도 지자체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가정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수기 소개하면서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일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뭐 아이 돌보기 쉽게 하자는 거잖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책으로 들으면 그냥 정말 하나의 그냥 내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가부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내가 직접 받은 거잖아요. 서비스 받으면서 이게 제일 도움됐다. 네, 너무 좋았다. 저는 첫째가 그 11개월 때부터 지금 2012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형제를 한 번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쉬지 않고 이용한 제가 자칭 장기 우수고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있어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양육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었고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예. 네, 자상한 남편이 많이 도움을 주긴 했으나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출퇴근, 뭐 출장, 야근 등등을 그런 공백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 네. 직접 와서 이제 봐주시고. 예. 그럼 수요는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서 네. 이제 혜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신청을 하시면 그 면접을 보시게 되시거든요. 예. 면접을 보시고 원하시는 선생님이 그 지자체에서 센터에서 직접 오셔서 같이 면접 보시고 네. 하시면 되십니다. 대부분 다 대기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매년 새로운 선생님들을 아마 양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권선아 씨가 직접 쓴 수기 이야기 조금씩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선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수기 공모전 이용 부분 대상작인데요. 주인공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처럼 온전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면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나에겐 3명의 아이가 있다. 시험관 시술로 뒤늦게 얻은 쌍둥이는 첫 아이와 7살 터울로 쌍둥이를 키우는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지만 육아의 고단함은 2배 아니 3배나 힘든 일이었다. 어쩌다 보니 13년째 육아와 유초 중등 교육을 쉴 새 없이 이어가고 있는 아들 셋맘. 나는 23년차 워킹맘이다. 그리고 나에겐 3분의 다른 어머니가 있다. 나의 어머니이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아니 워킹맘이면 가정에서는 또 회사 일 생각나고 또 회사에서는 아이들 생각나고 항상 쩔쩔매실 것 같아요. 와, 네, 그게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집에서는 집의 일만,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합니다. 그게 네. 가능하십니까? 네, 대부분 네. 가정으로 일을 끌고 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는 3명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제잘 제가 이제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그렇죠. 많은데 예.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려면 굉장히 이게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네. 최우선으로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집중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워킹, 집에서는 맘. 네. 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아니 근데 사실 이 누구나 이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라면 이 워킹맘들의 공통적인 그 고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큰 게 뭔가요? 뭐 주변 분들이랑도 이야기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 제가 아들 셋맘이라면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애국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어떻게 다니세요?라고 말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예.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들 셋을 다 키워주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처럼 저 2012년부터 첫째부터 지금까지 정말 장기 우수고객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예. 아이돌 보면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늘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 미안한 마음을 선생님들이 조금은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선생님들이 그 육아 일지, 성장 일지 같은 거를 세세히 기록을 해주시고 또 돌아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걸 먹었고 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말씀을 자세하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예.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들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직장에서 나올 수도 네, 없고. 예. 그래서 종종 이제 아이가 열이 난다거나 뭐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아침부터 병원을 가야 될 일도 생기고 예.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이런 저의 상황들을 잘 배려를 해주셔서 병원도 같이 진료 동행도 해주시고 또 갑작스레 일정을 빼고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돌봐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럴 경우에도 아낌없이 다 육아 공백 없이 도움을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고 지금껏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숙에 세 분의 다른 어머니가 있다. 네. 바로 이분들이 아이돌봄 선생님들이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남편분이랑 공동 육아하고 이분들과도 같이 네. 함께하고 그 있고.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초창기부터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 시작을 하는 것부터 저희 같이 거의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세 분의 어머니는 돌봄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째가 굉장히 그 분유를 안 먹고 우유만을 먹는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직수만 해야 됐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출산 휴가 이후에 저는 복귀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첫 번째 돌봄 선생님이 조연순 선생님이십니다. 예. 조연순 선생님은 정말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느낌으로 정말 아이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거를 참 목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일지 기록한 거를 가져왔는데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와, 제가 진짜 빼곡해요. 네, 이게 거의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양식을 드렸고 네.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하루 일과를 어떻게 아, 보냈는지 예. 네 육아를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와 둘이 계시다 보니 제가 아이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아, 그치. 궁금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유를 안 먹는 아이였다 보니까 언제 밥을 먹고 언제 뭐 얼만큼 낮잠을 자고 이런 거를 정말 세세히 기록해 주셨고 성장하는 단계마다 에피소드를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만큼의 기록이 됐고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정말 값진 성장의 일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윤순 선생님은 정말 동네에서도 유명하셨는데 그 하원하는 어린이집 앞에 가실 때 저희 집에 먼저 들려서서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에 가면 모래놀이터 장난감, 간식, 물, 축구공 뭐 이런 거를 다 한가득 챙겨서 아이를 하원을 하러 가 주셨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온 동네 놀이터를 다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아이로 첫째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그 어머니는 쌍둥이를 키워주신 허정자 선생님이십니다. 예. 한 분이 두 명을 키운 거예요? 네. 힘드셨겠네. 네. 큰 애 아이가 이제 8살이 되던 해에 제가 그 7살 터울에 쌍둥이 아들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100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됐고 예.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하루 종일 아이 둘을 함께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그 아이 둘을 온전히 거의 둘이 맡아서 육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들에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 셋째 이 쌍둥이들을 키우는 그 정말 첫 해 1년은 정말 저 스스로도 멘붕이 올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재우는 게 너무 둘을 같이 재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예. 선생님은 2명을 동시에 재우는 일이 마법처럼 일어나거나 입이 너무 짧아서 밥도 잘 안 먹던 애들이 이식도 잘 먹고 네, 뭐 대소변 가리는 시기가 됐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기뻐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정말 쌓여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정말 고민의 시간이 됐습니다. 새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데 네, 제가 네. 직장을 선택을 할 것인가 육아맘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잡을 것인가 고민의 선택의 순간에 네.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안심하고 마음 놓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선생님의 이런 무한한 신뢰와 신뢰로 저는 정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가세요, 그러면? 허정자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영화 종일제 서비스 중이셨어요. 예. 그때 아기였을 때는 아침 오셔서 거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네, 예. 출퇴근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하고 난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을 할 때는 아침에 오셔서 이제 등하원 준비를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등원한 다음에 다시 잠시 댁으로 가셨다가 하원 시간이 되면 다시 아이를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놀이 활동하시고 저녁 챙겨주시고 이런 활동하시면 저희가 퇴근 후에 다시 이제 선생님은 집에 귀가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나 시엄마보다 더 많이 봐주시는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수기공모전 이용부품 대상자 권선아 씨의 수기 저희가 함께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수기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돌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워킹맘으로서의 나의 경력은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장거리 출퇴근, 작은 야근과 출장도 남편과 돌봄 선생님의 도움과 크나큰 배려로 수행할 수 있었다. 흔히 말하는 견당녀, 전업주부로 지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쌍둥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이 된 큰 아이한테도 돌봄 선생님은 마침
마치 친할머니처럼 따뜻하고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셨다. 초등학생이 된 것도 낯설 텐데 어느 날 2명이나 되는 쌍둥이의 형이 된 우리 첫째. 생각하면 늘 마음이 쓰렸지만 이 또한 돌본 선생님의 배려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허전하고 불안한 첫째를 위해 돌봄 선생님은 첫째와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도와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첫째, 아무래도 동생들 때문에 좀 소외될 뻔했는데 이 네. 첫째를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허정자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첫째가 8살에서 9살이 됐고 굉장히 엄마 껌딱지였습니다. 첫째가 그때가 그렇죠. 네, 8살 동안 저와 첫째는 정말 밀착 관계였는데 네. 갑자기 쌍둥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첫째가 이제 아빠한테 가게 되고 두 녀석을 제가 옆에 같이 자게 되다 보니까 네. 첫째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네. 맞아. 네, 그래서 그 허전함과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거를 선생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수요일이 조금 다른 날보다 일찍 하교를 하는데 예. 그 일찍 하교하는 날 이제 아이와 첫째와 저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걸로 약속을 정하고 아이 하원하는 그 길에 이제 마중을 가서 뭐 박물관도 가고 체험 활동도 하고 예. 그 시간에 이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채우는 걸로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그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들어보고 들려주고 그 이런 상황들을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로 꽉 채운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돌봄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 네. 시간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또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학년, 4학년 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반항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허정자 선생님께서는 그 할머니 같은 그런 경륜, 네, 경험으로 첫째 아이가 어떻게 이제 하면 좋겠다 이런 육아 코칭 또 많이 해주시고 예. 저보다 오히려 첫째 마음을 더 살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와의 진짜 이런 교감 네.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분하고 연락도 하시죠, 계속? 아유. 지금 듣고 계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간단하게 한마디 전해주시면. 네, 제가 이 수기를 쓰게 된 계기도 허정자 선생님이고요. 예. 아이 울먹거리네. 네, 그리고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글자를 읽게 되니까 아이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요. 선생님이 건강이 괜찮으시면 그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아이들을 보고 가시고 그럴 때는 아이들이 막 주차장까지 마중을 가서 달려들고 앉고 이럽니다. 네. 진짜 할머니네. 네. 진짜 우리 할머니. 예. 저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이 네. 더 많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이렇게 일하는 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 엄마, 육아 워킹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네. 지금 강선호 선생님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 지금 돌봐주고 계셔서 제가 오시게 됐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못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시고 계신데 예. 정말 많은 걸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껏 녹록치는 않았으나 반면에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워내겠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믿음, 서로의 응원, 배려 그리고 돌본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이 더해져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껏 돌본 선생님께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기획 운영 중이신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그리고 첫 아이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포시 가족센터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망설이지 마시고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신 육아에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거고 시도에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속수연이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말이 제일 와닿긴 했어요. 여가부에서 같이 육아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 또 다른 아민이, 찬민이, 건민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육아 서비스들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진만 기자도 아빠의 입장으로 한마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너무 그 워킹맘으로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 제3의 그런 건민이, 차민이 뭐 이런 아민이 예, 부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수기 공모작 대상작을 받으신 사례자 권선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